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연말 결산으로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점에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요 노브 새 프로모션도 지난주에 가격이 안 나와서 뭐 넘어가니까 이제 파장 분위기죠. 그래서 그냥 1월 달에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1월 달에 나올 거고요. 그 전에 미리미리 상담을 받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 받은 순서대로 저는 요 자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분이 안 하게 되면 다음 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는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휴가를 가버리기 때문에 저는 연말에 사람 많아서 어딜 안 갑니다. 그래서 좀 집에서 좀 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요즘 건강도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지난번에 그 식중독 한번 걸렸죠. 그 뒤로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좀 만성 장염처럼 좀 그래가지고 병원에도 한 2번 다니고 했는데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베이징 갔다 왔죠. 그래서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쉬면서 제가 관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일만 직원들이 없으니까 제가 해야죠. 제가 조금씩 하고 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상담받으실 분들은 지금 제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어떤 내용들을 많이 봤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역시나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 많이 보죠. 이제 지진 났을 때는 지진 같은 내용 많이 봤었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본 게 태국에서 가장 비싼 무반 어디인가. 요 내용을 제가 넣은 이유가 그냥 시청자 끌려고 넣은 겁니다. 아무 내용 없거든요. 그 알아서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넣은 이유가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거 많이 본다고. 작년에 그리고 제가 유튜브 만들고 제일 많이 본 게 20억짜리 수익량 딸린 무반 영상입니다. 그 무반 영상 올리면서 사실 분 있으면 살아라고 했죠. 아무도 연락 온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영상은 무지막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도 오래 살았고 지금도 있으면서 참 많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자존감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뭐 하는 게 굉장히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게 정말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뭐 하는가? 그 왜 궁금한 겁니까? 제가 이 블로그를 쓰다 보니까 블로그 쓰면 이제 핸드폰으로 확인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딴 사람들 블로그 내용 추천해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 뭐 재벌 3세가 어떤 옷 입고 다니는가? 그 왜 궁금한 겁니까? 그거 똑같은 거 사다 입으면 내가 재벌 3세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연예인이 뭐 했다. 그거 왜 궁금한 겁니까? 제가 방콕에 있으면요. 연예인이 어디가 밥 먹었다 그러면 거기 많이 가시거든요. 근데 그 집이 맛있다라는 보장은 없죠. 그냥 거기에 어떤 연예인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가 사진 찍는 거예요. 그게 여행의 재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확장시켜 보면요. 많이 본 영상 중에 어떤 거 있냐면 아속은 방콕의 중심이 아니다. 아속은 방콕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왜 일본 사람들 많은 지역 옆에 얹혀 살려고 그러냐? 아무런 베네핏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프롬퐁에 정말 역 주변에 보면 비싼 콘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살면 뭐 좋은 집에 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물론 저 같으면 그게 안 삽니다. 차 막혀가지고 복잡한데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살고 싶지도 않아요. 돈이 있어도. 뭐 그런데 돈이 있으신 분들이 취향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럼 비싼 콘도에 살면 그렇다고 쳐요. 또 아니면 24번 도로 밑으로 내려가면 좀 오래되긴 했어도 유명한 레지던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신다. 그러면 그나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9번 도로 저 끝에 보면 한 30년짜리 하얀색 전기료도 많이 나오는 그런 콘도에 살면서 나는 이쪽 지역에 살아서 일본 사람들 옆에 살아서 뭐 이득이 아무 이득 없어요. 아무 이득 없습니다. 제가 39번에 산 적이 있어요. 그 살다 보면 일요일 날 골프 치러 가지 않습니까? 일본 애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본 애들은 아직도 그 도열에 없어서 인사하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높은 애들이 이제 역 쪽 가까운 쪽부터 집에 들어갑니다. 콘도로. 그러면 지금 낮은 사람들이 저 위로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요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보신 내용이 뭐냐면 한국 프랜차이즈 무덤이다. 한국 음식 잘 안 된다. 요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담을 받으면 아직도 통로 에까마이에서 치킨집 하겠다라는 문의 자주 받습니다. 정말로 자주 받아요. 근데 그분들이 막 많이 알아보고 연락 줘요. 왜 알아보냐면 막 부동산 찾아갖고 상가 가격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우연히 제 영상을 보는 겁니다. 제 영상을 보고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싶어서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제가 뜯어 말려요. 정말 뜯어 말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치킨집을 통로 에까마에서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치킨 팔아가지고요. 치킨만 파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오래 하시고 계신 분요. 한 분밖에 없어요. 통로 에까마에. 그러니까 와타나 끝과 끝을 다 해가지고 하면 한 두 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프랜차이즈 들어와서요. 맘스터치 하다가 오래 나갔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교촌치킨도 있었어요. 그것도 나갔어요. 지금 BHC 치킨 있죠. 장사 잘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메가박나 가셔가지고요. BHC 치킨 가세요. 그러면 꽉 차 있냐? 꽉 안 차 있죠. 일요일에도 꽉 차는 경우 잘 없어요. 근데 그 건너편을 보세요. 스시집이 있어요. 훨씬 비싸게 돈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스시집은요. 대기가 주말 되면 몇백이에요. 제가 베이징 갔다 와서 한번 갔었거든요. 한 3일 전이네요. 그때 갔었는데 여기죠. 198 정도 되더라고요. 도착했을 때가 1시 반쯤 됐었으니까 밥 먹은 때는 2시가 넘은 거죠. 속이 안 좋아서 많이 먹지는 못했는데 그 정도로 대기가 걸려 있어야 그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딱 봐도 뭐라고 생각할까? 더 비싼 스시는 먹는데 더 싼 한국 치킨은 싼 게 아니라 오히려 비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오늘 찍었습니다. 본촌 앞에서. 본촌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보면 밥값이 159밭 요 정도 나오죠. 지금 250밭을 넘지 않게 밥값을 받고 있습니다. 치킨 말고 식사값을. 그러면 이걸 왜 이 가격대로 하느냐?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한국 식당 유명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점심 식사 먹으면요 250에서 한 300밭 정도 합니다. 그 정도 해요. 제가 자주 가는 데는 250밭 딱 받거든요. 그러면 이거보다 반찬이 훨씬 잘 나오죠. 본촌 치킨보다. 그러니까 그 가성비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요만큼 나오는데 우리 한국에서 온 프랜차이즈들 보시면 가격대가 이게 거기서 파는 짜장면 가격이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가성비에서 아예 안 됩니다. 근데 앞에 얘기했듯이 그건 비싸다고 생각해요. 근데 스시는 안 비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건 뭐냐면 인기가 그만큼 없는 거예요. 한국 음식. 한국 음식이 일본 음식에 비하면 태국에서 인기가 확실히 없어요. 중국 음식에 비해서도요. 인기가 확실히 없습니다. 지금 어지간한 중화권 식당들은요. 그 생선 든 마라 있죠. 요리. 그거 다 팔고 있잖아요.
그거 왜 다 팔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트렌드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트렌드가 꽤 달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그냥 다른 데 가서 해도 안 될 텐데 임대로 그나마 좀 비싼 통로 에까마이에서 한다? 그거 잘 될까요? 제가 우후죽순으로 포장마차들 생길 때 제가 이 포장마차들이 잘 안 될 거라고 얘기해 드렸죠. 대부분 잘 안 돼요. 그냥 위치빨만 생각하고 와서 차렸다가 망한 고깃집도 통로 에까마이에 수두룩이에요. 제가 오는 한국식당에 이제 연말이라 가서 밥을 먹었는데 셋이서 밥값이 얼마 나왔냐면 한 20만 원 넘게 나온 것 같아요. 한국식당에서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먹었는데 3명이서 2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집은요, 오늘 가봤는데 점심때 제가 12시 반에 도착했거든요. 제가 너무 자주는 가지 못하고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집입니다. 그런데 고기 한국 식당 중에서는 최고 맛있습니다. 고기가. 그 집에 오늘 제가 갔을 때 한국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 저 혼자밖에 없었다니까요. 근데 거기가 찾아가기도 굉장히 구석에 있어요. 맛있으면 찾아옵니다. 비싸도요, 맛있으면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철수하고 간 프랜차이즈 치킨 회사들 왜 사람들이 안 사 먹었을까요? 태국 사람들이 봤을 땐 그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맛으로 그만한 돈을 주고 사 먹을 바에야 그냥 KFC 사 먹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제가 SNS, 인스타그램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제 친구들하고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는 초등학교 친구도 있고요. 고등학생 친구도, 고등학교 때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 알고 지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몇 명 안 돼요.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하고 이렇게 친구 돼 있고 그 사람들만 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거 하냐면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리면 아, 이 사람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즘은 그 하던 친구들 중에서도 뭐 죽은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뭐 저도 좀 아픈 일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다 이거 올리는 건데 그러면 주로 뭘 보냐 뭐 음식이나 이런 걸 많이 보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식당만 나와요. 다 보고 있으면 다 광고예요, 광고. 너무 권위에 의지하고요. 누가 어디에 갔다. 크게 보면 내용 엄청 많아요. 뭐 있냐면 어떤 연예인이 가서 먹었다. 어떤 연예인이 뭘 했다. 제가 블로그 보다가 추천 블로그에 나오잖아요. 그럼 무작위로 나오니까 재벌 3세가 있는 옷은 그거 입으면 재벌 3세 돼요. 안 되잖아. 그런데 왜 관심을 가지는지 잘 이해를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연결해서 보면 맨날 통로 에까마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통로 에까마이는 방콕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치킨집에서 성공할 거다. 그런 생각 아예 버리세요. 두 가지는 하지 마세요. 치킨집, 떡볶이집 더 하지 마시고요. 이건 안 됩니다. 그냥 실패할 확률이요. 95% 넘어간다고 봅니다. 어디에서 하든 95% 넘어간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떤 내용 봤냐 하면 그 SNS를 이렇게 보다 보면 스레드라는 뭐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안 하거든요. 거기 보면 그거 가입하라고 조금 내용이 있어요. 태국에서 장사하는 건 반대하는데 차라리 취업을 하라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디다 취업을 해? 태국 회사에 어디서 한국 사람 받아주고 취업을 하냐고. 그 내용 보고 정말 황당했어요. 한국 사람 취업으로 받아줄 수 있는 데는 한국 회사들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취업 사기 당하나? 제가 캄보디아 사태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하려고 하다가 얘기를 안 한 거거든요. 그 자세히 보세요. 뭐 중국이고 뭐고 가네. 그 대부분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의로 간 사람도 많고요. 저는 그 사람들 피해자로 생각 안 해요. 죄송하지만. 태국에서 있으면 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때렸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없죠. 대부분 한국 사람한테 한국 사람들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상담을 하다가 이런 얘기들 한 번씩 들어요. 보면 이제 이런 내용 얘기를 하다가 외곽 얘기를 합니다. 외곽에 보면 한국 식당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식당들이 장사가 잘 되더라. 그러면 그 사장을 만났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누가 그 식당 잘 모르는데 데려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그 식당 봤는데 장사 잘 되고 보여. 그러면 그 식당 주인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내가 차리는데 도와줄게. 자기 바빠 죽겠는데 뭘 차리는데 남 도와줘. 두 번째, 이제 한국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뭐 일 때문에 당신이 인수할래요. 팔아먹는 거잖아요. 두 가지 다 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유명한 한식당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식당에서 성공하시려면 음식을 정말 맛있게 만들어서 가성비 있게 파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2호점, 3호점 만들잖아요. 그런데 보통 2호점 정도 만들면요, 허걱거리셔요. 진짜예요. 그 장사 잘 되던 집들도 2호점 정도 만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내가 뭘 한다라고 해서 도와준다고요? 그냥 자발적으로? 대할리 형 엄청 바쁜데 뭘 도와줘? 정말 좋으신 분이라 내가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거절하다가 정 그러시면 와서 좀 배우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뭐 잘해주겠다. 그건 그냥 컨설팅이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뭔가 도움을 받거나 뭘 하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왜 모르는 사람, 태국에서 좀 살았다는 사람이 도와준다라고 해서 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공짜로 뭘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냥 돈을 들여서요. 그런 것들을 컨설팅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근데 내 아시는 형님이 여기서 20년 살았는데 자기 바쁜데 뭘 도와줘.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위치 선정도 잘못되어 있고요. 업종도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올 초인가 작년인가 그 에까마이에 무인 생겼죠. 에까마이에 무인 클럽이 생겼어요. 그 뒤에 무인 클럽 때문에 그 주변에 한국 포장마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습니다. 또 뭐 한국 식당들, 약간 포장마차 비슷한 식당들이 많이 생겼죠. 그때 제가 이 식당들이 잘 될 거라고 했습니까? 안 될 거라고 했습니까? 근데 실제 제 말대로 됐죠. 대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상식적으로 달라요. 동키몰 있죠. 에까마에 가면 그 동키몰이 안에 뭔가를 넣으면 잘 될 것 같죠. 동키몰 올라가 보세요. 엄청 비어 있습니다. 아래층에 동키몰이 슈퍼예요, 아예. 그리고 그 1층에는 식당들도 있습니다, 안쪽에. 그러면 거기서 스시 사갖고 집에 가지. 그 위에 올라와갖고 뭘 먹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보시면 이자카야가 있어요. 그 장사 잘 되는 이자카야가 하나 있는데, 그 이자카야는요, 9시 되면 문 닫아요. 술집이 아니에요. 그 밥집이지. 저하고 많이 가신 분들 있을 텐데, 일찍 가서 일찍 먹고 나오죠. 예. 요즘은 제가 술을 거의 잘 안 먹습니다만, 그래서 이자카야들하고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오래 하시고 계신 분들이 몇 명 안 됩니다. 몇 분 안 돼요. 그러니까 위치 선정, 업종, 그리고 컨설팅도 잘못 받아. 그러다가 월세 사기라도 안 당하면 다행이죠.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종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굳이 한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물론 태국에 한식으로 미슐랭 원스타도 있으세요. 예.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 파인다이닝이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업종을 한번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요거 업종은 좀 하면 괜찮겠다. 요 업종은 아직까지는 블루오션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내용들은 제가 제가 그거 컨설팅 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 거의 간직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 해드렸고요. 그리고 원래 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는 일요일 날 그 콘도 쪽 얘기를 할 때 다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전 방콕에서 고마주셨습니다.